지금 여기 우리들의 집 부엌 찬장이든 어디든 아주 흔하게, 어쩌면 너무 흔해서 제대로 눈길 한번 준 적 없을지도 모르는 이 샛노란 깡통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깡통을 따서 화채에 아낌없이 넣어 먹었고 탕수육 소스의 새콤달콤함을 책임지는 비장의 무기로 사용했으며 때로는 그냥 숟가락으로 푹푹 퍼먹으며 그 원초적인 단맛에 고개를 끄덕이곤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 깡통 하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 있으십니까? 이 캔을 열 때 펑 하고 터져나오는 그 달콤한 공기 속에 하와이의 끈적한 햇살과 한 청년의 무모한 야망, 그리고 한 왕국의 눈물까지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건 흙먼지 날리는 밭에서 세상을 집어삼킨 한 남자의 집념에 대한 기록이자 혓바닥을 후려 갈기는 단맛 뒤에 숨겨진 씁쓸한 역사, 바로 돌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01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12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제임스 드럼 돌이라는 하버드에서 농학을 전공한 23살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보스턴의 번듯한 집안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 보장된 그가 돌연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태평양 한가운데 덩그러니 떠있는 섬, 그 당시만 해도 미지의 땅이었던 하와이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이라고는 고작 $1000 남짓한 돈과 파인애플 농장을 하겠다는 허무맹랑하기 짝이가 없는 계획뿐이었죠. 생각해보십시오. 당시 파인애플은 지금처럼 흔한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귀족이나 맛볼 법한 희귀하고 값비싼 과일이었고 무엇보다 지독하게 빨리 썩어버리는 특성 때문에 하와이 같은 외딴 섬에서 재배해 미국 본토까지 가져가서 판다는 건 그냥 미친 짓, 요즘 말로 뻘짓에 가까운 발상이었습니다. 그가 와히아와라는 말 그대로 허허벌판에 땅을 사들여 끈적하고 습한 공기 속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파인애플이라는 과일 하나에 인생을 전부 걸어버린 무모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첫 수확은 성공적이었지만 예상대로 문제는 유통이었습니다. 애써 키운 파인애플들이 미국 본토로 가는 배 위에서 속절없이 썩어나가는 것을 보며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이 과일의 맛을 그대로 봉인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한 번의 미친 짓에 도전합니다. 바로 파인애플 통조림 공장을 세우는 것이었죠. 주변에서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 물 많은 과일을 어떻게 캔에 담아? 캔을 만드는 기술은 있나? 하지만 이 고집불통의 몽상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향해 그저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돌의 시작입니다. 안락한 삶을 걷어차고 미지의 땅으로 뛰어든 한 청년의 객기,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파인애플을 깡통에 가두겠다는 집념, 그 단순하고도 강력한 욕망이 오늘날 전세계 식료품 매대의 한 구석을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첫 번째 벽돌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돌 통조림을 먹을 때 느끼는 그 맛, 그건 대체 어떤 맛일까요? 단순하게 달다, 새콤하다라는 표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돌 파인애플 캔을 따는 순간 칙 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나오는 그 향, 그것은 적도의 태양 아래서 수많은 날들을 웅크리고 있던 과일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뜨리는 농축된 향기의 포효와도 같습니다. 눅진하고 달콤한데 그저 설탕의 단맛과는 결이 다른 과일 본연의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런 향 말입니다. 한 조각을 입에 넣어보면 처음 혀에 닿는 것은 차갑고 매끄러운 시럽의 감촉입니다. 그리고 이내 치아가 과육의 섬유질을 부드럽게 끊어내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쇼가 시작됩니다. 과육 속에 갇혀있던 과즙이 입안에서 폭발하듯 터져나오는데 이건 마치 혓바닥 전체를 짜릿하게 후려 갈기는 듯한 강렬한 단맛의 공격입니다. 하지만 그 공격이 기분 나쁘지 않은 이유는 단맛의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어김없이 혓뿌리를 아릿하게 만드는 상쾌한 신맛이 뒤따라오기 때문이죠. 이 단맛과 신맛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이 완벽한 균형감이야말로 돌이 지난 100년간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비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과일과의 맛과는 또 다릅니다. 생파인애플이 가진 약간의 떫은 맛과 날카로운 산미가 통조림 안에서는 부드러운 설탕 시럽과 만나 한결 유준해지고 정제된 형태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건 야생의 맛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과 자연의 산물이 만들어낸 최고의 합작품인 셈이죠.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가공된 맛이라 폄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공의 과정이 있었기에 하와이의 밭에서 자란 파인애플이 시베리아의 어느 가정집 식탁 위에도 오를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맛의 민주화이자 맛의 혁명이었습니다. 돌은 파인애플이라는 과일 하나로 전 세계인의 미각에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공신화, 이 달콤한 맛의 역사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어둡고 쓸쓸한 이면이 존재합니다. 파인애플의 왕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제임스 돌과 그의 동료인 설탕 농장주들은 자신들의 사업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와이의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하와이 원주민 왕국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1893년 미국계 농장주들이 주축이 된 쿠데타로 하와이 왕국은 무너졌고 자주 국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돌을 비롯한 거대 농업 자본의 검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와이를 자신들의 거대한 농장, 즉 파인애플 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 아시아 각국에서 이민자들을 대거 끌어들였고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따는 이 깡통 하나에는 한 나라의 주권이 무너지는 소리와 이국 땅에서 고향을 그리며 땀 흘렸을 노동자들의 한숨 소리가 희미하게 남아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장구한 역사를 거쳐 돌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마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돌은 깡통 파인애플보다는 저 매끈한 자태를 뽐내는 바나나일 겁니다. 과일 가게에 가면 가장 좋은 자리에 놓여있는 그 빨간 스티커가 붙은 바나나 말입니다. 우리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아이들 간식으로 다이어트 식품으로 이 바나나를 수없이 소비해왔습니다. 급식판에 나오던 정체 모를 과일 샐러드 속 네모난 파인애플 조각, 그것 역시 돌의 흔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돌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식문화 깊숙한 곳에 아주 조용하고 끈질기게 뿌리내려왔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돌은 100년 전의 그 무법자 같은 기업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농법을 도입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단순한 과일 회사를 넘어 건강과 웰빙을 책임지는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이죠. 샐러드 채소부터 냉동 과일, 각종 주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제품군은 이제 파인애플과 바나나의 영역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과거의 과오를 완전히 씻어낼 수는 없겠지만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바꾸려는 시도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와이의 흙먼지 날리는 밭에서 시작해 맛의 혁명을 거쳐 역사와 정치의 그늘을 지나 마침내 우리 집 식탁 위에 도달하기까지 이제 이 깡통은 더 이상 그냥 깡통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는 한 세기가 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야망과 환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유니크한 맛, 혀를 감싸는 이 압도적인 달콤함과 상쾌함은 그저 그런 과일의 맛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시대가 만들어낸 맛이고 자본주의가 빚어낸 맛이며 역사가 녹아든 맛입니다. 다음에 돌깡통을 따게 되신다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퍼지는 그 달콤한 향기 속에서 120년의 거대한 서사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평소보다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복합적인 맛을 느끼게 될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이 작은 깡통 하나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